네, 계속 이어서 하죠. 챕터 3, 손해보험 경영. 이 손해보험 경영 부분에서는 이제 그 손해보험 경영의 3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 대량의 원칙, 그 다음에 위험 동질성의 원칙, 그 다음에 위험 분산의 원칙,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이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대동분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 시험에 이거 그냥 그대로 냈어요. 되게 이 문제 시험을 보면은 이게 한눈에 딱 보고 답이 나오는 문제가 100문제 중에 거의 한 두세 개밖에 없는데 저번에 이런 문제가 났더라고요. 다음 중 손해보험 경영의 3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놓고 대동분 해놓고 투자 다양한 원칙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될 원칙이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보험이라는 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항상 다수의 동질성을 가진 어떤 개인이 모여야 보험이 성립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확률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동전 던지기 얘기를 했죠. 3명이 던진 것, 5명이 던진 것, 10명이 던진 것. 그들의 확률을 신뢰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10명이 던졌는데 7번이 나왔다.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이 70%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믿을 만한 수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1000번, 10,000번을 던지게 되면 분명히 앞면이 나올 확률은 거의 2분의 1에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을 만한, 릴라이어블한 그 확률 수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다수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의 원칙, 동질성의 원칙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 라지 넘버의 원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대량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의 동질적인 계약을 모아야죠. 똑같은. 뭐 자동차면 자동차, 뭐 생명은 생명, 그죠? 상해면 상해 이런 식으로 동질적인 계약을 모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분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위험의 종류나 지역적인 분포가 편중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제 손해보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수직적 분산, 수평적 분산, 지역적 인수 제한하면서 이렇게 가로를 치면 이건 뭐냐면은 장소적 분산이죠. 장소적 분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파란 거로 하면 더 잘 보이죠. 장소적 분산 이렇게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수직적 분산과 수평적 분산과 장소적 분산이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위험 분산의 원칙. 장소적 분산이라는 건 뭐 보시다시피 지역적으로 이 지역 저 지역 이렇게 인수를 나눈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수직적 수평적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계약자가 있죠. 보험 계약자가 있습니다. 근데 계약자가 있는데 그 다음에 원수사라고 하죠. 보통 보험사를 원수사라고 해요. 원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원수사를 하나만 할까? 2개를 할까? 5개를 할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원수사 1, 원수사 2, 원수사 3, 원수사 4, 원수사 5 이렇게 해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평적 분산이라고 해요. 수평적 분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하질 않고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원수사가 그래 계약자 네 거 받아줄게. 우리가 받아줄게. 근데 내가 너의 거를 다 받게 되면 너의 위험을 내가 다 감당을 못 하겠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 나도 보험 들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이렇게 2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걸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왜 계약자 너만 나한테 보험 드니 나도 재보험 들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위험의 일부를 재보험 회사에다가 트랜스퍼를 시켜주는 거죠. 이걸 수직적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적 분산과 수평적 분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위험을 분산시켜주는 거죠. 위험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 보험회사 운영에 있어서 이 재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끝까지 쭉 하면 이 재보험 얘기를 상당히 많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정도만 알게 되자라는 거죠. 그래서 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분산이구나. 공동보험이라는 게 있어? 공동보험 어떤 건데? 여러 원수사를 여러 개로 나눠서 드는 거죠. 내가 뭐 월납 1억 이렇게 하는데 한 5군데로 쪼개준다 그러면 여기 2천, 여기 2천, 여기 2천, 여기 2천, 여기 2천. 그래서 5군데로 쪼개서 원수사를 쪼개서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수평적 분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공동보험 1. 여기 1이에요, 1. 공동보험 1. 그럼 공동보험 2도 있어? 공동보험 2도 있어요, 2. 근데 대개 이걸 숫자 2로 쓰기도 하지만 로마자로 이렇게 씁니다. 공동보험 2도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좀 배우긴 그렇다. 그죠? 나중에 나오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은 일부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부 보험이라는, 보험 개념에서 이제 이게 활용이 되는데 이것도 공동보험의 일종이긴 해요. 왜냐하면 공동보험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이건 뭐예요? 저 사람은 왜 이걸 그리지? 이거 보험가액이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린 거예요. 보험가액. 보험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최대 보상한도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거 넘어가서 보상을 하게 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지. 그거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최대 보상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보험가액. 오케이. 뭘 평가한 건데요? 네, 피보험 이익을 평가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익을 평가한 거야. 그게 보험가액이야. 피보험 이익을 다른 용어로도 쓰나요? 네. 보험 계약의 목적. 이런 용어도 쓰죠. 계약의 목적. 그럼 이거는 보험의 목적하고 다른 얘기죠. 얘는 피보험 이익 보험 계약의 목적은 추상명사를 써요. 그 건물, 그 재산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 관계라고 하는 추상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거지만 그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 목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공동보험 2는 뭐냐면은 일부 보험을 이렇게 들어버린다고 일부 보험을 들게 되면은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전소가 됐어요. 이 건물이 전소가 되면 요만큼은 보험회사에서 나오죠. 그 요만큼은 뭐예요? 그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험회사와 내가 나누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보험의 개념이에요. 누구하고? 보험회사하고 내가 지금 공동으로 위험을 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도 일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보험도 내가 보험료를 내서 든 거지만 내가 애초에 이거로 다 들었어도 되잖아요. 근데 다 전소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봐서 나는 이만큼 들었는데 혹시나 그거 이상으로 더 전소가 돼버렸다 하면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연대하는 거? 보험회사와 내가 연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종의 공동보험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이거 어디서 등장하는 거라고? 공동보험 2는 이런 일부 보험에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다.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네요. 어쨌든 이 공동보험 1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원수사를 나누어서 드는 거예요. 나 월납 1억 하려는데 너한테 그냥 다 줄게 이럴 수도 있겠지만 쪼개준다는 게 2천 이럴 수 있다. 이걸 뭐라고? 수평적 분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내가 다 줬는데 얘가 나중에 혹시나 못 갚는다 이런 위험을 내가 생각을 한다면 이거 나눠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분산할 수도 있는 개념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용이 좀 길어졌지만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대동분 설명드렸어요. 위험 대량의 원칙, 동질성의 원칙.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이거는 운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손해보험이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예요. 대동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